네, 바로 딥러닝의 기초, 기본 시작할게요. 이번 영상은 딥러닝의 가장 작은 단위가 되는 퍼셉트론에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딥러닝 그리고 다른 머신러닝을 쓰는 이유는 데이터 예측을 잘하기 위해서예요. 이를 딥러닝에서는 여러 뉴런을 합쳐서 만들어요. 정말 간단한 예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1차원의 축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X는 이쪽에 있고 동그라미 데이터는 이쪽에 분포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이 삼각형의 데이터가 초록색 동그라미인지 분홍색 X인지 예측하는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야 해요.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쯤에 기준을 두고 오른쪽은 동그라미, 왼쪽은 X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 이 테스트 데이터는 초록색 동그라미였다고 예측할 수 있죠. 비슷한 예제를 2차원에서 그려볼게요. 가로축을 X1, 세로축을 X2라고 할게요. 이쪽은 X, 이쪽은 동그라미. 그럼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어요. 가장 간단한 2차원의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만든 거예요. X2와 만나는 포인트가 2고 X1과 만나는 포인트가 1이라고 할 때 2X1 플러스 X2 마이너스 2는 0이 돼요. 또 이 수식을 퍼셉트론으로 나타내면 인풋 값 X1 또 다른 인풋 X2가 하나의 뉴런으로 들어와요. 그 값에 곱해지는 값 2와 1을 써줄 수 있고 마지막 바이어스 값 마이너스 1을 써주면 위의 수식과 같은 퍼셉트론을 만든 거예요. 이런 경우 벡터 값 2,2가 들어온다면 오른쪽 그래프에 2,2 이곳 우리는 직관적으로 그 예측값이 초록색 동그라미가 됨을 알 수 있고 왼쪽 수식과 퍼셉트론에서도 2와 2가 들어온다면 2 곱하기 2, 4와 2에 1을 곱해서 바이어스 값 마이너스 2까지 적용하면 그 값은 3이 돼서 양수, 즉 동그라미가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인풋 벡터 x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라면 왼쪽 수식과 퍼셉트론에서는 그 계산값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분홍색 x가 됨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물을 수 있어요. 이 주황색 선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바로 머신러닝 어프로치를 적용하면 돼요. 머신러닝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안에서 규칙을 발견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예제에서는 주황색 직선의 파라미터가 무엇인지, 즉 이곳, 이곳, 이곳 퍼셉트론에서는 x1과 x2의 어떠한 값이 곱해지고 어떠한 바이어스 값이 더해지는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결국 이 동그라미와 x값의 데이터 분포를 보고 어떠한 방식으로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지 왼쪽 수식과 퍼셉트론에 어떠한 값이 들어갈지 찾는 것이 바로 머신러닝이에요.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런데 아까와 같이 직선으로 나눌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이러한 데이터가 주어졌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우리는 직관적으로 원을 그리면 이게 구분 가능하다는 것을 알지만 이를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디서 뉴럴 네트워크를 설명할 때 본 그림, 아주 복잡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섞어서 만들면 오른쪽이 구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불가능해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아무리 엮고 섞고 조합을 해봐도 2차원 공간에서는 선밖에 그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러한 원을 구분해낼 수 있을까? 답은 각각의 뉴런에 논리니어한 특성을 넣어주면 돼요. 이러한 논리니어한 특성, 다른 말로 액티베이션 특성을 줄 수 있는 함수는 많아요. 직관적으로 뉴런에 꺼졌다, 켜졌다 하는 특성만 넣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 각 셀에 들어오는 입력을 X축, 출력을 Y축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액티베이션 펑션, 렐루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그래프가 그려지고 시그모이드는 이렇게,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이와 같이 그려져요.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아무거나 써도 상관은 없고 가장 중요한 건 그 함수가 꺼져 있는 상태와 켜져 있는 상태를 구분 가능하면 돼요. 여기에 더해 나중에 배울 백프로파게이션을 위해 이 함수들은 모두 미분 가능해야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을게요. 어쨌든 각각의 셀에 이러한 논리니어한 특성을 더해주면 각 뉴런들이 꺼지고 켜지는 상태가 만들어져요. 수식에서는 액티베이션 함수를 하나 더 씌워주는 거죠. 그럼 이제 아직 우리는 그 방법을 배우지 않았지만 해당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킨다면 각각의 웨이트 값들, 이 값들을 알아내면서 초록색 동그라미와 분홍색 X를 구분할 수 있는 논리니어한 특성의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텐서플로우 플레이그라운드로 들어가시면 돼요.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것저것 실험을 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방금 가지고 있던 데이터와 비슷한 동그라미를 구분해내는 클래시파이어를 만들고자 해요. 만약 액티베이션 펑션 없이 리니어 함수를 가지고 이 클래시파이어를 만든다고 하면
그 모델의 복잡함이랑 상관이 없이 이는 구분이 불가능해요. 어떠한 방식으로 아무리 오래 학습을 시켜봤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는 결국 직선만 그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각각의 뉴런들의 액티베이션 펑션, 여기서는 렐루라는 펑션을 넣는다면 이 정도 데이터는 하나의 히든 레이어, 4개의 뉴런만으로도 구분을 하는 것이 가능해요. 오른쪽과 같이 동그라미와 비슷한 클래시파이어를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해당 사이트에서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더 복잡한 구조, 더 복잡한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하는지 직접 테스트하는 것이 가능해요.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딥러닝의 첫 수업으로서 하나의 셀, 퍼셉트론과 이를 조합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쉬운 설명을 위해서 2차원 공간의 예제를 들었지만 실제 이미지 클래시파이어에는 이미지의 가로축 224, 세로축 224, RGB 채널 곱하기 3, 총 150만 개의 인풋 차원, 인풋 디멘션에서 이미지를 구분하는 법을 학습하게 돼요. 오늘 영상을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는 주어진 데이터를 구분하는 학습기를 위해 뉴럴 네트워크라는 구조를 사용하고 복잡한 데이터들을 구분하기 위해 각 셀들은 액티베이션 함수를 통해 논리니어한 특성을 가지게 만든다. 이러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과정이란 각 뉴런에 들어오는 인풋에 대한 웨이트 값, 이러한 값들을 찾아가는 단계이다. 여기에 이 중간 레이어, 히든 레이어의 수가 깊어진다면 이를 딥 뉴럴 네트워크로 부른다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뉴럴 네트워크 가장 첫 번째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웨이트들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